오늘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칩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그 산업과 모멘텀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 4종목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IBK투자증권 WM센터 정경민 팀장과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김지훈 대표님의 종목 SAMG엔터, 사실 정경민 차장님의 첫 번째 출연 원픽 종목이기도 했는데 김지훈 대표님이 언급하신 이유로 너무 잘 가고 있고요. 우리 정경민 차장님 하면은 또 슈어소프트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연일 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주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두 종목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분의 원픽 종목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경민 팀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종목 어디서 고민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 거래소에서 2개, 코스닥에서 2개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는 레고캠바이오, 마지막으로는 CTC바이오. 이렇게 조금 맥락은 좀 다 있는 이제 이런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류 비용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익도 확대되는 그런 펀더멘탈의 개선이 눈으로 좀 확인된 부분이 가장 좀 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효과적인 비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물류 비용이 워낙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또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또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급과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모두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누리호 발사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 또 방산주의 수주 모멘텀 이 세 가지를 좀 엮어서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제법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 거리는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정상 다음 주 누리호 발사도 좀 있고요. MSCI 편입 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도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주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레드백이나 뭐 천무, 비오 같은 이런 좀 무기 체계들도 K9에 이어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역시 뭐 앵커께서도 서두에 좀 짚어 주셨습니다만 6월 초 아스코 관련된 일정상의 좀 모멘텀이 좀 있고요. 역시 이번에 아스코에서는 ADC 기술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ADC 기술의 가장 선두에 놓여 있는 레고캠바이오 한번 선정을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CTC바이오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분 경쟁 가능성에 좀 수급적인 특징이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했던 파마리서치와 기존 대주주 간의 좀 지분 역전 이런 갈등 양상이 좀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아직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좀 대량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다소간의 좀 낌새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고하실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네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또 다음 주면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아스코 학회 일정 모멘텀, 레고캠바이오와 수급 이슈가 있는 CTC바이오까지 4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4종목 들어보죠.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역발상의 관점에서 찾아보자고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는 또 상대적으로 또 한국콜만은 굉장히 실적을 상당히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준 반면에 코스맥스는 시장 컨센을 초과하는, 기대를 안 했는데 시장 컨센을 초과하는 영업이익 쪽에서 138억 잘 나왔고요. 특히나 좀 동남아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2% 증가하면서 코스맥스도 중국이 박살나면 코스맥스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지역에서 이제 동남아, 미국에서 좀 선전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온 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뭐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서 키움증권까지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엄청나게 뭐 중국 관련된 거에 연관은 있지만 이 기타 그 국가들로 그 외형 성장이 확대되면서 조금 업황이 좀 회복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도 매출 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가 나오고 영업이익 또한 26% 증가가 나오면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그 MZ 세대들의 이 섞어먹는 믹솔로지란
그 트렌드에 따라 이 제로 시리즈가 굉장히 이 토닉 워터랑 결합돼서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리 음료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보리 음료요? 네네. 블랙보리라고 해가지고요. 아, 네. 네. 블랙보리가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주 역시도 과일 소주, 수출용 과일 소주랑 일반 진로이즈백이 성장하면서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소주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67%로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맥주, 소주, 그다음에 이런 그 기타 음료에서 굉장히 골고루 선방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관광 세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4월 달부터 중국발 치안 노선 등 국제선이 이제 다소 소폭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이 오히려 바닥을 찍고 좀 하반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국제선 규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카지노에서 매출 분기 매출 164억으로 최고 달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련된 국제선 운항 편수가 지금 코로나 이전 1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5월 달에 65회에서 6월 달에 68회, 하반기에는 주에 30회로 큰 폭으로 추가 운행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외국인 숙박 비중, 그러니까 투숙 비중도 작년에 10% 내외였다면 올해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44%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크게 하회했지만 매출단에서는 크게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실적이 지금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익 QNC인데요. 원익 QNC는 역시 반도체 소모품 제조를 회사인데요. 1분기에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컨센을 상회하는 14%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부장 쪽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전년 대비로는 2% 감소했지만 컨센을 16% 정도 훨씬 초과하는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훈풍을 맡고 있는 코스맥스와 비롯해서 소주도 잘 팔리고 보리차도 잘 팔리는 하이트젤로, 여기에다가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실적 회복 과정에 있고 마지막 종목 원익 QNC는 워낙 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원익 QNC까지 네 종목 들어봤고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정경민 팀장님이 제시해 주신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들어볼 텐데요. 네 종목 모두 좀 모멘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원픽으로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뭐 6월 초에 아스코 관련된 일정상 모멘텀이 있는 레고캠 바이오를 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전임상 1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일종의 굉장히 정밀한 표적 항암 후보 물질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시간에 ADC 기술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고용암에 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이제 확장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코를 전후해서 한번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아스코 학회 일정을 앞두고 가장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물론 시총은 사이즈가 크지만은 그래도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격적인 뭐 사공장을 풀가동을 한다 다음 달부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글쎄요. 근데 아스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좀 탄력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수급에 좀 온기가 돌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성장주들한테 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중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의 주된 분야가 이제 이런 ADC 쪽이 좀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ADC 기술의 대표적인 종목인 레고캠 바이오와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전임상 1상 정도의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고, 지난 AACR하고 아스코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물질이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이제 암젠이라는 이제 빅파마에 이제 1조 6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 지난 3년간 매년 한 건 이상의 기술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좀 신뢰도 면에서 훨씬 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캔바이오 1차 목표가 5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종목 안에 한국 타이어언 테크놀로지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 많이 아직 안 올라온 부분도 있고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과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모두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기차 관련된 그런 타이어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자동차에 장착되어 나오는 거 말고 이제 뭐 타이어를 5만, 6만 정도 되면 한번 바꿔야 되는데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단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드린 대로 물류 비용이 감소하면서 비용 면이 좀 통제가 된다라고 하면 잘 팔고 또 비용은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좀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다른 그런 외국 타이어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 멀티플을 좀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입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그런 펀더멘탈이 견인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대형주 중에서 특히 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 접근해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타이어 광고들도 보면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오면서 시선을 확 끌어잡고 있거든요. 일단 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금도 매수에 봄직하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네 종목을 비롯해서 오늘 또 원픽 종목 레고캔바이오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윤 대표님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들어볼 텐데 지난 원픽 종목 뭐 감성코퍼레이션도 잘 갔고 SAM젠터도 잘 가고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어요? 네, 원익QNC인데요. 그 반도체 업황이 뭐 저는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계속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 와중에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진 장비나 소재 업체는 좀 소재나 부품 업체는 좀 눈여겨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원익QN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재 부품단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역성장 없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5% 이상 계속을 성장했고요. 고객사들이 원가 절감 니즈에 따라 이런 뭐 애프터마켓 제품이나 세정 공정에 대한 수요는 그냥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의 토소나 시네츠 화학 정도인데요. 그거에 대한 계속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 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 회사 특징적인 게 모멘티브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쿼츠 원재료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쿼츠 원재료 회사가 글로벌로 4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2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는 회사가 모멘티브이기 때문에 모멘티브 실적이 역시나 1분기에 잘 나왔고 원재료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조금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판가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지금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2020년하고 21년에 증설해둔 그 메모리 쪽 캐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교체 주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츠 튜브라든지 쿼츠 보트에 대한 교체 수요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지금 법인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완전 TSMC 전용으로 캐파를 디자인 캐파가 600억인데 900억까지 늘릴 정도로 Q의 물량 양적 증가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연간으로는 그래도 매출 한 15%에서 20% 정도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계속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끊임없이 나왔던 연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감산이 얼마나 규모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회사도 같이 업황에 대한 동반 어떻게 보면 도매급으로 좀 매도당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분기 일단 실적 너무 잘 나왔고요. 하반기에도 더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원익QNC 오늘장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올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PER 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24,000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뭐 한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저는 23,700원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3만 원 적었지만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20% 정도 수준인데 요거는 1차 목표가고요. 사실 증권사 최근에 나온 평균 목표가가 한 35,000원 정도 수준이면 네. 일단은 1차는 3만 원이지만 2차는 저는 한 33,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4,000원 아래에서 해봄직한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익QNC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두 분의 원픽은요. 원익QNC와 그리고 레고캔바이오였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둘 다 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WM센터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